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법대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려면 4학년에 이 사례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도 졸업하시려면 이 민법 사례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사례 연습이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 있죠? 그 기본 이론 이 세 가지를 가불병정 사례를 받는 겁니다. 요즘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민법을 어렵게 낼 때는 박스형 문제를 많이 내거나 아니면 기본 문제를 가불병정 사례로 변형해서 냅니다. 그럼 갑자기 체감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이제 가불병정 민법 사례 연습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걸 공부하시면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공부하시기 위해서 박스형 가로놓기 문제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미리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다 촬영하거든요. 여러분도 하루에 조금씩 나눠하지 마시고 하루 딱 날 잡아서 뭐 토요일 딱 정하세요. 하루 만에 쭉 다 끝내는 겁니다. 한번 다 끝내고 이제 그다음부터 뭐 하루에 1시간씩 반복해 보시면 시험 보기 전까지 약 5번 이상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편 민법 총칙에서 자, 사례 1번 의사피시 보겠습니다. 교재 다 피셨죠? 자, 먼저 기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의 법적 성질을 잘 물어보는데 이건 자동 판매기를 대입하세요. 자, 그럼 청약은 확정적 의사피시 맞습니까? 맞죠? 자판기에 가격 써있죠? 커피는 300원, 500원 써있잖아요? 확정적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은 어렵게 내면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다. OX 뭡니까? 청약 의사피시는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한다. OX 뭐예요? O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반드시 들어가면 틀린 게 많았거든요.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은 시험을 떨어뜨리는 시험이에요. 웬만하면 합격시키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도 맞다. 그러니까 자판기 대입하세요. 자판기에 가격 반드시 써있죠. 안 써진 거 본 적 있나요? 반드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 맞습니다. 다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가능합니다. 다음 청약할 때 승낙기간 정해야 한다. OX 뭘까요? X입니다. 자, 여보세요. 우리 민법에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X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좀 이따 또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자판기에 승낙기간 꼭 적을 필요 없죠. 그래서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 이걸 외우는 게 객관식 시험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은 우리가 뭘 외워서 논술을 쓰는 게 아니죠. 나온 지문이 OX를 판단하는데 이런 거 외우듯이야 시험에서 안 틀립니다. 외우세요. 기간 정해야 한다. 무조건 틀렸다라고. 자, 좀 이따 또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승낙. 그럼 승낙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능할까요? 승낙이 뭐죠? 동전 투입이죠. 그럼 동전을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 X입니다. 자판기가 2대 있다면 자, 동전 여기다 놓고 이거 누르면 커피 나옵니까? 정신병원을 해야 돼요. 안 되죠. 동전이 여기다 넣으면 이걸 눌러야 커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승낙은 옆 자판기 X, 불특정 X, 그 자판기입니다. 승낙은 그 청약적이어야 돼요. 이게 헷갈려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면 되고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아무튼 청약 승낙은 자판기에 대입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승낙할지 말지 자유가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을에게 청약하면 우리 청약의 상대방, 그럼 청약의 상대방은 이 청약에 응할지 응하지 아니할지 회답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럼 청약에 나온 자판기 이거 있으면 우리 눈 뜨고 못 다닙니다. 터미널 가니까 터미널에서 자판기 50대가 맞춰달라고 청약해요. 그럼 버스 보내고 안 맞춰 50번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냥 기무시하고 지나가잖아요. 회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판례냐면 자,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항소로 간주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럼 이게 상대방이 구속당합니까? 구속당하지 않죠. 예를 들어 보세요. 이제 감남이 을료에게 감남이 그래요. 오늘 오후 3시까지 집 앞에 커피숍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귀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래서요. 그럼 가서 꼭 미쳤냐고 뺨을 때려야 됩니까? 그냥 기무시하면 되는 거죠. 회답은 없습니다. 구속당하지 않아요. 그럼 둘이 사귀어요 안 사귀어요? 안 사귄다.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판기를 잘 대입하면 이런 문제를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매매 청약 의사피시 발송하였다. 이제 의사피시 종합 문제요. 민총각 계약법 종합입니다. 자, 1번. 갑이 청약 의사피시 발신한 후 2달 전에 사망하면 그럼 발신할 때 사달에 있었죠. 그럼 그대로 유효입니다. 다음 청약 의사피시는 효력을
그대로 유효라 상실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죠. 2번도 유사합니다. 자, 갑이 청약의사합시 발신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면 그 발신할 때 정상이었죠? 그대로 유효. 그 의사합시를 취소할 수 없다죠?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은 해마다 거의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일단 두 문제 보니까 이 가로넣기 사례 문제라 갑을병 사례까지 해결하고 이 지문이 정확히 옳은가 틀린가 알 수 있으니까 박스형 문제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이런 문제 유형 본 적 없죠? 이런 문제는 오직 기마연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강의를 빨리 듣는 겁니다. 다음 3번. 자, 우리 갑의 청약의사합시를 실제로 알아야 그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죠? 요직 가능한 데 도달이고 꼭 알 필요 없습니다. 4번. 우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수령을 거절한 경우 그가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이때 요직 가능하죠? 이때 도달이 된 겁니다. 도달이 돼서 의사합시 효력이 생긴다. 도달이 된 겁니다. 다음 5번입니다. 갑이 의사합시를 발송한 난감하네요. 이제 후는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지식을 정확히 하는가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는 건 중요 지문이어야 돼요. 저는 쓸데없는 지문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중요한 지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공부하게끔 이 가로 길른 겁니다. 그럼 자, 제일 끝에 처리할 수가 보이니까 이건 발송한 후라도 발송했더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의사합시 처리할 수 있다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그 도달주의라 도달 후에는 처리 못 하는데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6번. 갑의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여기 특정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지만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된 건 아니다. 아까 불특정 다수인 가능했죠? 그걸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7번. 우리 불특정 다수에 대해 승낙한 경우 그 효력 없다 그랬죠? 승낙은 그 자판기, 그 청약자입니다. 그래서 6번, 7번 잘 비교하세요. 다음 8번입니다. 갑이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28조 내용입니다. 9번. 갑의 청약의사합시는 구체적 확정적 이어야 한다죠. 반드시 구체적 이어야 됩니다. 다음 10번. 우리 청약을 받아들일 그 여부에 관해서 자, 회답할 의무 동원해 보세요. 회답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갑이 청약자가 미리 청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의뢰를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그 계약은 성립하는 거 아니다. 아까 안 사귄다 그랬죠? 성립 X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례 2번 이중매매 가겠습니다. 이제 103조 대표적인 사례에서 이중매매가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일단 이걸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시험 정답이면서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제 103조 모유 아닌 것,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게 있는데 처음에 강제집행 나오면 무조건 103조 아니다. 강박도 103조 아니에요. 통정허위 표시 103조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 103조는 아니고 명의신탁 103조 아닌데 자, 주의하실 게 통정허위 표시는 민법 108조 무효죠. 108조 무효지만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명의신탁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세, 양도세 등등 조세만 나오면 103조 아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강강소홀례 하죠. 그 대신 강강허신조 외워요. 강강허신조 외웁니다. 특히 시험은 강강조로 거의 끝나요. 강강조 외우세요. 그러다가 가끔 강강허신조 하면 103조 아니다. 꼭 외웁니다. 오늘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일단 이걸 외우고 이제 이중매매는 자 제2매수인은 원칙 악이어도 유효가 됩니다. 근데 적극과 다음 나오면 그때 103조 무효가 되죠. 그럼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뒷사람 보통 정으로 나오잖아요. 항상 정은 이제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죠. 여기서 적극가담이란 안 것은 유효예요. 유효. 알고도 요청했다 권유했다가 적극가담이고 절대적 무효로서 제3자 정은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원칙 선악 불문 유효가 됩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제1매수인에게 등기하기 전에 먼저 매매대금 일부라도 받았습니다. 그럼 을이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해약금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X를 을에게 넘겨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을에게 넘기지 않고 병에게 다시 팝니다. 제2매매. 그리고 제2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기면 자, 병은 매매할 당시에 일 매매 사실을 알았더라도 안 것 가지고는 병을 사회적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악이라도 유효가 됩니다. 유효. 그럼 이제 갑은 더 이상 X를 넘길 수 없으니까 이게 이행불능이 돼서 일 매수인 을은 갑에게 책임을 하겠죠?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지선다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나오면 적극가담까지 꼭 같이 나옵니다. 이제 갑부동산을 을과 먼저 일 매매계약 체결했죠. 근데 을에게 등기 넘기지 않고 병과 다시 매매계약 체결하고 병에게 등기 넘깁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제2매수인이 이 매매계약에 적극가담합니다. 그때는 사회적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때 103조 무효가 됩니다. 그럼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병 등기 무효입니다. 근데 이 일 매매는 유효잖아요. 그래서 을은 등기를 취득할 지위 있는데 이때 우리 어떻게 이 등기를 뺏어올 것인가. 여기서 우리 자 이 매매계약을 갑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취소는 금전 채권자만 하는 거죠. 금전 채권자. 세우세요. 우리 금채치 하면 기분 좋겠죠? 금채치. 그럼 얘는 금전 채권자가 아니라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권자라 금전 채권자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채권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자 금전 채권 아니에요? 할 수 없다. 그럼 우리 병에게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무슨 계약관계 없죠. 그래서 을은 누구랑 계약했죠? 갑과 있으니까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명이 더 나와요. 이제 병이 정에게 팔고 등기하면 정은 당연히 선이라 나오겠죠? 선이라도 이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무효가 무효. 즉 수학으로 0이에요. 가진 거 없죠? 0이 되는 게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럼 정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이렇게 되면 요즘 누가 안 틀리기 때문에 이걸 살짝 변형해서 제2매수인이 선이라면 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 틀리죠. 이게 유효가 되면 유효거든요. 그래서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0은 0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0은 0 하세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이행에 착수했죠?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병에게 등기해 주었다. 올바른 겁니다.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악이라도 원칙 소유권 취득하죠? 병이 토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2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그럼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처음에는 가능했지만 병에게 등기를 넘기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그럼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그리고 유효니까 해지하는 거죠. 무효라면 해지할 수 없죠. 그래서 유효입니다. 유효 상태이므로 갑은 을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 사실에 대해서 자 여기 토지 소유권이 나오니까 악이더라도 선악 불문 유효죠. 그러니까 악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악의가 있지만 정확히 모르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저의 노고가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을 다 중요한 질문 시험에 잘 나오는지 아시죠? 보다 더 정확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저희에게 엄청나게 준비해서 만든 겁니다. 다음 4번. 자, 적극가담 보입니까? 그럼 103조 무효. 바로 무효로 하면 되죠?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103조 무효. 5번.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 그럼 103조 무효입니다. 을은 병을 상대로 여기 보세요. 없으나니까 직접이죠.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으나 어떻게 하는 거죠?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한다 했습니다. 다음 6번. 갑과 병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한마디로 적극가담 그 말이죠. 다음 병 0 무효죠. 0 병으로부터 X토지에 전득한 정은 다음 선이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0은 0이 되는 거죠. 7번. 다시 갑과 병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 적극가담인 경우
병 무효 0. 0으로부터 토지 전등간 정 너도 무조건 무효 0. 정이 자 선이더라도 갑과 병의 이 매매 계약에 유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다. 다음 8번. 병이 만약 병의 대리인 무. 자 그럼 대리인 무 동그라미 쳐요. 그럼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 기준입니다. 궁방만 본인. 여기 103조인가는 다 대리인 기준. 그럼 병이 본인. 써요 본인. 대리인 무. 그러면 103조 무효인가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무가 기준이에요. 그럼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해서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가부페이 명의에 동그라미 칩니다. 적극가담 동그라미. 그럼 대리인이 적극가담 있죠. 그럼 103조 무효. 가담했다면 그러한 사정에 대해서 본인 병이 선이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 논리적이죠. 그 다음 이제 9번. 다시 갑부의 계약이 사질서에 반하여 무효, 적극가담.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할 수 없죠.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인데 좀 이따 나오지만 무효행위 추인의 세 가지가 안 됩니다. 첫째, 여기 103조 무효. 두 번째,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세 번째, 기타 강행법규 위반 무효는 추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10번. 만약을 쓸 때는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거나 문제와 다르게 내용을 가정할 때 만약을 씁니다. 여기는 문제와 다르게 내용을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병이 가부페이명에 적극가담 동그라미 쳐요. 가담해서 이제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이네요. 여기는 소유권인데 문제를 다르게 가정해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였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다죠. 아무튼 적극가담 넣으면 무조건 103조 무효 달려가면 됩니다. 자 이제 사례 3번 법률행위 해석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표시 무효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제목 잘 보세요. 자 제목 보세요. 오표시 표시를 잘못했다. 그래도 해가 없다는 거죠. 다시 표시를 잘못해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럼 취소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해가 없으니까. 외우세요. 오표시 무효에는 취소 X 꼭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취소 X 꼭 외우세요. 자 예를 들면 갑에게 X토지와 Y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X토지를 둘러보고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합치는 X토지 합치했죠? 근데 계약서를 쓴다는 게 계약서의 실수로 Y토지 지번을 잘못 줬고 계속 연달아 실수 Y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병에게 팔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그럼 갑과 을은 어떤 토지 의사합치했죠? X토지죠. 근데 지금 표시만 Y로 잘못했네요. 여러분들이 갑과 을이라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갑과 을이면 어떻게 해요? 둘이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가 X토지 합의했는데 지금 뭔가를 잘못했네요. 이거 지우고 X토지 바꾸면 되죠. 이거 등기 다 잘못했죠. Y토지 계약한 적 없으니까 이 다 원인 무효라 다 말소해주고 이 병이 선이라도 절대적 무효 부호 안 되는 거죠. 다 말소해주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죠? 계약서는 X로 고쳤으니까 이제 X토지 등기부 열어서 여기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할 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X토지 완전 유효죠. 이렇게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X토지 취소할 수 없다. Y토지는 매매계약 성립도 안 했죠. 성립도 안 했으니까 무효 취소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Y토지도 취소 X. 결론이 뭐다? 오표시 무효 취소 X 꼭 외우세요. 취소 X. 자 문제를 풉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럼 자 동그라미 쳐요. X토지 동그라미 매매계약 동그라미. 그 다음 X토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자 동그라미 칩니다. Y토지 동그라미 을명의로 이전 등기 동그라미. 그러면 자 의사합치는 X인데 지금 표시를 Y로 잘못했죠. 아 이게 오표시 무효네. 그럼 취소 X. 그럼 1번 매매계약은 어떤 토지에 성립하죠? 의사합치가 있는 X토지. 2번 X토지 관해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차고 이유로 취소 X, 취소 X. 3번 Y 토지 간의 매매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죠? 의사합치 없잖아요.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차고 이유로 취소 X, 둘 다 취소 X입니다. 취소 X. 4번 을은 어떤 토지 등기 전 청구해야 되죠? X죠, X. X가 유니까. 그래서 X 토지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Y 토지에 관하여 경로된 을명의 등기. 아까 등기 무효였죠? 등기 무효. 그 절대적 무효라. 자, Y 토지가 을 써요. 0, 0. 무효니까 0. 을로부터 0으로부터 제3자 노도 무조건 0, 0. 절대적 무효. 써요. 0은 0. 병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도 되었더라도 병은 0이죠. 0.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절대적 무효가 되니까. 여기까지 해석편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통정의를 들어가는데 통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비진이 표시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사례는 나오지 않고 뭐 법조문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잠깐 공부할게요. 자, 107조 진위 아닌 의사합시. 자, 1항 의사합시는 표의자가 진위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가 원칙 유효입니다. 이걸 무효라고 보시면 잘 돼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 유효. 그러나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원칙 유효인데 그러나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다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알 수 있었을 경우 보세요. 다시 여기 밑줄.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럼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답니까? 몰랐답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알았다? 잘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아니라 몰랐다요. 몰랐답니다. 여기 알았다 있잖아요. 뒤에 또 알았다요? 몰랐답니다. 몰랐어요. 몰랐지만 실수로 몰랐다.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요. 그래서 이게 선의 과실인 거죠. 그때 예외적 무효란다. 그래서 저기 빨강 배우세요. 비진의 상할수 무효라고 좀 이따 외울 겁니다. 상할수 무효예요. 다음이 양 전항의사합시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효일 때는 이 항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단서 무효일 때만 이 항이 필요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자, 이게 비진이 표시 원칙 유효가 되는데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 예외적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선의 악의를 반드시 비교해야 됩니다. 이건 해마다 꼭 시험에 나옵니다. 선의는 어떤 걸 몰랐다죠. 악의는 어떤 걸 알았다인데 자,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습니다. 자, 과실이 실수, 잘못, 주의무 위반이죠. 그럼 무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무과실. 몰랐죠? 몰랐는데 모르는데 실수가 없다는 거죠. 즉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 이게 선의 무과실입니다.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지금 색깔도 같고 이쪽 아니에요. 몰랐죠?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다죠. 실수로 몰랐다. 운전하다가 강아지가 지나가는 걸 실수로 몰랐다요. 그게 과실이잖아요. 그죠? 실수로 몰랐는데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요. 이거 약자가 알았다가 아니에요. 몰랐다, 몰랐는데 실수로 몰랐답니다. 그리고 악의는 과실, 무과실이 없어요. 과실, 무과실은 몰랐죠. 왜 몰라?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겁니다. 아는 게 뭐 잘못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 줄을 이렇게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과실, 무과실은 오직 선의만 나온다. 악의 절대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107절 여기다 대입하면 자,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비진이 표시 무효가 됩니다. 그럼 유효가 되려면 이거 하나 남았죠? 선의 무과실. 그때 유효가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입니다. 알 수 있었다 과실 반대가 무과실이에요. 그래서 자, 외우세요. 상할수 반대가 상선무입니다. 다시 상할수 반대가 뭐라고요? 상선무예요. 그래서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의. 알수, 수가 과실, 반대가 무과실. 외웁니다. 상알수 반대가 뭐다? 상소무. 상알수, 상소무. 이거 외우면 이게 아주 쉽게 풀립니다. 외우시고 비진이는 상할수 무효. 그래서 상선무효의 하나여 유효 맞습니다. 이걸 외우셔야 하나여 그런 말에 혼동하지 않습니다. 외우셨죠? 상할수, 상선무 꼭 외우세요. 자, 그럼 선의가 두 가지예요. 과실, 무과실. 색깔을 잘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통정의 표시 갑니다. 자, 108조 1항 보세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사실 무효로 한다. 둘이 짰으니까 언제나 무효고, 이항 전항 사실 무효는 선입니까? 선이 무과실입니까? 선이. 그럼 방금 전에 선의는 과실과 무과실 포함된다 그랬죠. 방금 지금 1분 안 지났어, 1분. 그러죠?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선의가 뭘 포함한다? 과실, 무과실. 지금 첫 시간부터 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의 그러면 과실, 무과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걸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선의는 과실, 무과실 포함된다. 무과실, 과실 다 보호됩니다. 그럼 허위 표시는 가정행위라 그러죠. 이건 둘 간에 짰으니까 언제나 무효가 되고,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을 썼습니다. 선의는 과실, 무과실 다 포함된다. 다시 여기 선의니까 선의 무과실이 아니죠. 선이면 과실도 보호된다. 무과실 요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세 줄을 명확히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사례 두 가지 비교합니다. 첫 번째는 감남이 부동산을 을료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세가 비싸니까 매매로 꾸며서 세금 적게 내라고 매매로 꾸며서 을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하고 자, 아래 사건은 갑에게 부동산이 있는데 A가 갑의 채권자입니다. 근데 갑은 A 돈 떼어먹기로 작정했어요. 그럼 채권자가 혹시 이 부동산을 강제 입행할까봐 이걸 면하기 위해서 친구 을과 짜고 빼돌려야겠죠? 을과 짜고 허위로 매매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빼돌립니다. 그럼 위쪽 아래쪽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뭔가요?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이 뭐예요? 일단 이 사례는 너무 부럽죠. 뭐 세상에 어떤 남자가 나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꽃도 아니고 명품백도 아니고 세상에 부동산을 증여한대요. 막 부러워 죽겠죠? 근데 이쪽으로 어때요? 좀 채권관계 복잡한 이상한 친구 만나서 좀 이상한 일에 괜히 코 낀 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부러운 사람이고 여기는 좀 이상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가장매매는 무효지만 이 무효 속에 감춰진 행위가 증여 은닉행위, 이게 유효인가 보는 겁니다. 그럼 감남 증여할 의사 있죠? 막 지금 주고 싶어 애틋하잖아요, 마음이. 을료는 지금 받고 싶어 환장이 있죠? 둘 다 증여 의사가 있으니까 이게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도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했거든요. 그러더라도 어차피 을 앞으로 소유권 올 의사가 있으니까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가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멀리 도망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병은 앞사실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을이 유효죠. 을이 완벽한 소유자죠. 완벽한 소유자. 그럼 유효가 수학으로 치면 0으로 100으로 바꿔요. 100. 그럼 100을 생겨받으면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 되는 겁니다. 다시 을이 완벽한 권리를 생겨받으니까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은 무조건 알았던 몰랐던 100 되는 겁니다. 이제 아래 사건 여기는 이제 허위 표시 무효가 되고 등기도 무효가 되죠. 자, 그럼 을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 소유자인데 갑은 무효인데 이행했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여기서 반환 청구는 결국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이거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판단하는 기준. 그렇죠. 103조 무효인가. 이게 103조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103조 무효가 아니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103조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아까 외웠잖아요. 지금 1교시. 아까 외웠죠? 103조인 게 강강호 신조 외웠잖아요. 강이 뭐예요? 강제입행. 허가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 그러니까 이것은 108조 무효입니다. 108조 무효지만
백삼조 무효가 아니라 이거 불법원인 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환총 갈 수 있다가 돼 있다. 애오세요 강강의 신조. 그래서 갑은 말소총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소되기 전에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으니까 병에게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자, 원래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도 무효가 돼야 되는데 하필 무효가 허위표시 무효네요. 그럼 아까 108조 2항에서 이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조항 때문에 이제는 병이 선인가 악인가를 나눠봐야 돼요. 그럼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자, 선의병에게 무효를 대항을 썼으니까 유효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만약에 악이다. 앞사실 다 안 돼요. 그때는 악의 3자 보호 규정 없죠.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으로 치면 무효는 가진 거 없어서 0이에요. 0. 그럼 0은 원래 0이 돼야 되는데 이처럼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 때문에 0이 100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의는 보호 규정 없으니까 0이 0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100은 100입니다. 0은 원래 0이 돼야 돼요. 0 절대적 무효. 근데 여기처럼 상대적 무효. 선의 3자 보호가 있다면 0이 뭐로 바뀐다? 100으로 바뀐다. 이 세 줄로 모든 등기를 다 해결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보통 병은 이날 태어나서 을을 처음 봤겠죠. 앞사실 모르겠죠. 선의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병이 스스로 선이라고 입증할 책임 없어요. 갑이 소유권을 찾아오려면 갑이 이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됩니다. 이걸 증명하면 병이 소유자 아니죠. 을로 소유자 아니죠. 그래야 갑이 소유권을 찾아옵니다. 병은 선이라고 입증할 필요 없어요. 추정되는 거죠. 자, 두 사례 이건 시험이 아주 잘 나오니까 반드시 잘 정리하겠고.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에 의해 강제입행 동그라미 그럼 103조 아니다. 강제입행 면탈을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매매 무효적 무효 108조 무효 매매 형식으로 을명의로 이전 등기해줬다 등기 무효. 그 을은 이 사실을 자 동그라십니다. 모르는 병 동그라미. 그럼 자 이러게요. 을은 무효니까 써요. 0 썼죠. 그럼 108조 무효인데 선의병 보호되죠. 그럼 모르는 병이 써요. 100. 너는 100. 그래서 0이 100 유효로 바뀌는 거죠. 유효라고 쓸 시간 없으니까 그냥 0이 100. 자, 이제 1번.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은 108조 무효가 되죠. 무효라 2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할 의무가 없다. 무효니까. 3번. 갑은 자 병. 아까 병 썼죠. 100. 100이라 썼잖아. 100. 그럼 100 유효니까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없다. 잠깨라고 막 뭐가 나오네 이렇게. 없다예요. 없다. 잠깐 이거 없애야겠네요. 없어졌죠. 이제 잠탁했죠. 다음 4번. 계속 남아있네요. 자, 4번. 병이 가장매매 사실에 대해서 잘 보세요. 이 과실이 있으니까 과실. 선이라면 선이면 보되죠. 단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선이면 아까 과실 무과실 다 보됐죠. 그 다음 5번. 갑은 허위 표시 무효를 아까 병 썼죠. 100에게 주장할 수 없다. 6번도 을도 병 써요. 100 유효. 병에 대해 원인행위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용할 수 없다. 아까 문제에 100이라고 썼으니까 술술 풀리잖아요. 술술. 병은 무조건 100. 자, 7번.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죠. 103조 무효 아니니까 강강허신조. 8번.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럼 병이 쓰죠. 100.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뺏겠네요. 다시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럼 갑에게 손해가 생기겠죠. 그럼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을이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파는 바람에 갑이 소유권을 뺏겼으니까 갑은 그 을에게 손해배상이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9번. 을로부터 100 병이 부동산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자,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 받았겠죠. 그 매매대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8번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9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10번은 자, 증명이 나왔네요. 그럼 누가 증명해야 돼요? 갑이, 그다음에 병이, 악이, 무효 사유를 증명해야 되죠. 반대로 병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선의로 추정됩니다. 어때요? 문제 풀다 보니까 정확히 모르면 실수투성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온 지문들은 아시죠? 이 지문들을 보다 정확히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은지경의 사례 보겠습니다. 아까 이미 사례는 두 가지 다 검토했어요. 바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질 을에게 자, 증여 동그라미 유효 써요. 100 유효 100 증여하고 세금을 맡기기 위해서 일 매매 동그라미 써요. 0 무효 0 무효 매매로 가정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자 동그라미 칩니다. 이전 등기 동그라미 등기 그럼 찍지 마세요. 찍으면 안 됩니다.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증의가 유효니까 소유권 넘길 의사가 있죠. 그러니까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 써요. 100 그 을 써요. 100 유효니까 100 을은 엑스토질 병 써요. 너는 무조건 100 아까 100은 100 써요. 100 병 무조건 유효예요. 100은 100 병에게 매도해서 등기를 마쳤습니다. 1번 갑과 을 사이 매매는 무효 2번 증여는 유효 3번 을 아까 썼죠. 100 썼잖아요. 그러니까 을명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100 4번 아까 100 썼죠. 100 병에 100 썼잖아요. 100 유효 병이 그럼 악이더라도 선악불문 무조건 100 악이더라도 토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정확합니다. 다른 거 다 틀려요. 다 틀립니다. 악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선인 경우 하나에 취득하는 거 아니죠. 악이라도 취득한다. 그래서 이러게야 올바른 정답입니다. 막 끊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히 모르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병 소요 100 아까 100이죠. 100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획에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선이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100이라 썼으니까 무조건 취득한다요. 그럼 선악불문 유효 선이죠. 그럼 과실이 있더라도 당연히 취득한다. 6번 갑은 동그라미 칩니다. 악이병 동그라미 써요. 100 유효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할 수 없다. 7번 을도 악이병 동그라미 100 말소할 수 없다. 다 없다죠? 없다. 100이라 썼으니까 선악불문 100 이렇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례를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기 강박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법조문을 검토해 볼 텐데 자, 110조 1항 사기나 강박의 의사합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제 비통은 무효사유, 착사강은 취소사유.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합시간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일단 빨간 글씨 보여요? 상할수 아까 상할수였죠? 상할수 반대가 뭐였죠? 상선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의사합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전 2항은 1항과 2항, 1항, 2항 의사합시 취소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하기보다는 상대적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1항과 2항을 정확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1항은 자, 만약에 을과 갑이 계약체결합니다. 근데 을이 갑을 사기 강박해서 갑이 을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을과 매매했다 해보세요. 그럼 당한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당사자 간의 사기 강박입니다. 근데 이 자2항은 법률행위는 을과 갑이 했는데 제3자가 나와요. A가 매매한 거 아니라 A가 제3자. A가 갑을 사기 강박했어요. 그래서 갑은 A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A가 아니라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럼 갑은 당해서 법률행위 있으니까 자기가 매매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방 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자 A는 을과 갑 누구하고 더 친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을과 A가 친해서 마치 을이 시켜서 사기쳤을 것 같죠? 근데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은 두 사람을 오히려 친하게 봐요. 만약 이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들게 되면 갑이 자기가 한 매매를 후회했어요. 그럼 갑이 친구 하나만 꼬시면 끝납니다. 야, 친구야, 너가 나를 사기쳤다 그래? 그럼 다 취소해버리거든요. 그럼 누가 손해봐요? 상대방.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원칙 취소하지 못한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법이 되게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많이 공부하면 저같이 사람이 유식해져요. 이 법이 똑똑해요. 혹시 둘이 짜고 취소할까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하지 못한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그럼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어요. 이제 갑이 정말로 당했는데 상대방도 그 당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 별로 보호할 필요 없죠. 이렇게 상할수에 하나여 예외적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선무. 보통 을은 태어나서 이날 갑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겠죠? 그래서 상선무를 원칙으로 봐요. 원칙 취소하지 못한다. 이제 참 특이하게 상할수라면 그때 한해서 예외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그래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A,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묻기 위해서 의사합의를 취소해야 한다면 틀리죠. 취소 못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어야겠죠. 취소하든 못하든 속인 사람한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자, 잘 보세요. 이제 이번엔 만약에 A가 을의 대리인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을이 본인, A가 대리인인데, 그럼 대리인도 여기 말하는 제3자일까요? 제3자 아닙니다. 제3자 아니에요. 대리인 이쪽으로 와요. 갑이 보기에 을이나 을 대리인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둘이 동일시해야 돼요. 제3자가 아니라 둘이 동일시해야 된다. 그래서 을이 사기강박에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을의 대리인이 사기강박에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둘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강박할 때 여기처럼 알았거나 알수 하면 틀립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외우세요. 대리인은 제3자 아니다. 당사자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1항으로 가요. 2항이 아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대리인이 사기강박, 기망강박 나오면 대리인 제3자 아니죠? 동일시하니까 1항으로서 당한 사람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이 이걸 알았거나 알 수 틀린다 했죠.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외우세요. 대리인 기망 나오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 그럼 누가 속였죠? A. 누가 당했어요? 갑. 그럼 문제에 A에서 갑으로 화살표예요, 이렇게. A에서 갑으로 화살표. 아, 그럼 갑이 당했구나? 그래, 표시하는 겁니다. 다시, 갑은 A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그럼 방금 전에 본 사례 똑같습니다. 이 사례 똑같아요. 이렇게 A 기망으로 이렇게 매매하고 이렇게 똑같다. 자, 문제 풀어봅니다. 1번. 갑이 사기당한 사실로 상대방이 상할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맞았죠? 갑은 을과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상할수. 2번.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다음 상선무네요. 무과실이니까 선이 무과실. 상선무인 경우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번. 을이 평. 평은 제3자네요. 지금 갑과 을이 매매했죠. 갑과 을. 그 A가 기망했죠. 금평은 선이면 보호되겠죠. 선이 3자. 을이 평에게 부동산을 매도해서 이전 등기해준 경우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선이병 동그라미 보호되죠. 선이병에게 보호된다. 등기말 수용할 수 없다. 상대적 취소. 선이 3자 보호됩니다. 자, 4번. 만약 A가 대리인 동그라미 쳐요. 그럼 동그라미 쳐 누가 대리인이요? A. 그럼 을이 본인. 그러면 기망한 사람이 대리인의 기망이네요. 대리인의 기망. 그럼 외웠죠?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그래서 만약 A가 을이 본인, 을의 대리인 경우
본인이 자 몰라도 아까 몰라도 취소 외웠잖아요. 몰라도. 그럼 몰라도가 맞는 게 뭐예요? 언제나 취소 몰라도 이거죠. 선이라도 몰라도 취소할 수 있다. 애우니까 사람 그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다시 대리인이 기망했죠. 그럼 언제나 취소 몰라 취소입니다. 이게 몰라도죠. 취소할 수 있다. 5번 갑이 A 기망한 A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을과 매매계약을 취소한 거 아니라 했죠. 취소 못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사례 7번부터 10분 쉬고 가겠습니다.